그 사람의 후폭풍이 왔는지 카드 첫 번째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후폭풍이 와도 뭔가 티를 안 내고 그냥 내가 어차피 후폭풍이 오나 선폭풍이 오나 과거의 일을 후회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를 리딩을 하면서 이제까지 계속 리딩을 해오면서 제가 뭔가 좋지 않은 카드가 나온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리딩을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희망 고문이나 아니면 희망이 없는데 애써 희망적인 말로 포장하는 그런 타로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타로 상담을 받으면서도 여러 번 질문 들었던 물음인데 저는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확률이 아예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리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를 고르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상대방이 후폭풍이 와서 뭔가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의 성격 자체가 한 번 결정하면은 잘 바꾸지 않고 그 결정까지 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후폭풍이 왔다고 해서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행동력은 보여주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은 후폭풍이 온 것도 아니에요. 굳이 왔다면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직후 혹은 헤어지기 위한 그 과정 중에 뭔가 이런 후회감이나 그런 게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선택을 번복하지 않고 계속 헤어진 상태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선택이 끝이에요. 뭔가 되돌아본다거나 아니면 그래, 너가 변한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다시 만나볼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너한테도 상처를 줬고 나도 상처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사람은 본인이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경쟁하는 상대한테 느끼는 패배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너와 잘 지내기 위해서 헤어지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했어. 근데 너가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 근데 너가 타협해주지 않았어. 나는 완전히 졌어. 패배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시는 노력하지 않을래. 내가 노력해봤자 어차피 너는 들어주지도 않을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렇게 계속 표현을 해왔을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아니면은 말로 직접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상대방은 그리고 뭔가 결정 내리기까지가 굉장히 어렵지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그 결정 외에는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확실하게 하는데 그 할 때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정 내리기 전까지 후회를 많이 해요. 하지만 결정 내리고 나서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고 본인이 그렇게 하기도 결심을 했고 그 책임은 온전히 본인이 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리 매를 먼저 맞고 행동하는 타입이에요. 거기에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너는 이렇게 반응하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너가 상처를 받겠지. 너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겠지, 이렇게 행동을 하겠지, 이런 모든 예상 답안, 그런 상황들을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결정하는 사람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느낌도 들죠. 이 사람과 사귀실 때 질문자님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평상시 성격 자체도 이렇게 좀 철저하고 뭔가 이해득실 다 따지고 그랬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아마 그거는 본인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한 가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뭔가 사귈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헤어질 때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 것처럼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 질문자님이 헤어지자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쌍방 합의도 헤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잠수 타듯이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소드 6가 나오는데 이거는 잠수 이별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헤어졌는지 전 잘 모르지만 아마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선택을 내리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보시면 완드 5 남자가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죠. 굉장히 고민하는 표정이고 뒤에는 벽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그저 외면만 한 채 본인의 생각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고민을 해요. 고민을 뭐 미래에 관한 고민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관한 고민이나 본인에 관한 고민, 뭐 관계에 관한 고민 이런 걸 잔뜩 해요. 하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오로지 본인의 생각에만 빠져서 몰두해 있는 모습이거든요. 아마 헤어지기 직전까지 그런 고민을 계속 해왔을 가능성이 높고 아마 통보를 했다거나 아니면 질문자님이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냥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잠수 이별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회를 해서 뭐 저에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를 질문하는 분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후회를 하지 않을 거고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냥 본인 속으로 삭힐 거예요. 아, 뭐 내가 돌아가 봤자 우리 관계가 여기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지진 않을 것 같아. 나는 너에게 완전히 패배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돌아간다고 해서 나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보상받을 것 같지 않아. 그냥 우리 이대로 영원히 그냥 떨어진 채로 남인 채로 이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람의 후폭풍이 왔는지 두 번째 카드 리딩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카드 리딩부터 보자면은 상대방은 현재 다시 잘해보고 싶어요. 질문자님과. 이건 후폭풍이 왔다기보다는 그냥 애초에 처음부터 나는 뭔가 후회하고 있지도 않아. 그냥 너가 너무 좋고 너에게 다가가고 싶어. 다만 너가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 하지만 결국엔 다가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단은 이 사람은 질문자님과 끝을 낼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헤어진 분이라면 그렇고, 일단 헤어지지 않았고, 만약에 좀 모종의 이유로 그냥 관계가 멀어졌다거나, 아니면 뭔가 연락이 끊겼다거나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대방은 애초에 질문자님을 포기할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아, 그래, 너가 힘들어 하니까 내가 잠시 놓아줄게. 이런 마음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질문자님한테 바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냥 본인이 다가갔을 때 받아주는 거. 근데 뭔가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아, 내가 다가가도 너가 받아줄지 확신이 안 서. 너가 나를 기피하고 피곤해할 것 같아. 너가 나의 그런 말들에 관해서 회피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과 잘 되고 싶다면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계속 다가오려고 똑똑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을 뜻하는 카드가 너무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름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 사람의 마음이 폭발하듯이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오는 계속 들어와 있고 재회운으로 만약에 본다면 재회를 분명히 여름에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질문자님 포기한 적도 없고 마음을 접은 적도 없고 뭔가 그냥 기다린다. 혹은 질문자니 어떻게 반응할지 두렵다. 이런 감정만 있는 거지 뭔가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내가 널 좋아하니까 내가 다가갈 거니까 내가 널 서운하게
만드는 건 내가 미안해. 하지만 널 포기하지 못하겠어. 너가 날 서운하게 한 것도 없어. 왜냐고?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과 현재 연애 중이시라면 후폭풍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연애 중이시라면은 상대방 말고 질문자님이 아마 후폭풍이 강하게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감정을 거리낌 없이 내보내고 또 그만큼 표현해요. 본인이 후회하기 싫으니까. 내가 널 좋아하니까, 내가 널 좋아하니까 표현을 하고, 내가 널 좋아하니까 사랑한다 말을 하고, 내가 널 좋아하니까 먼저 다가갈 거야. 나는 이렇게 내 온 감정을 너에게 다 쏟아버리고 싶어. 그래야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 같거든.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과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달으면은 후폭풍이 오는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질문자님일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나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현재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에게 먼저 다가갈 거고, 너에게 먼저 말을 걸 거고, 너한테 언제나 사랑한다 표현할 거야. 너에게 언제나 내 마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 너에게 헌신할게. 하지만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다면 나는 지체하지 않고 떠날 거야 라는 뜻도 돼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만 그 마음들에 대한 보답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없다. 혹은 그런 조금 본인이 보내는 마음보다 조금 덜한 그런 마음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지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랑한다 했을 때 응, 나도 라고 하는 답변을 바란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안 해주면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사람이니까 지칠 거잖아요. 그럼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이런 사람들은. 미련이란 게 없어요. 왜냐고? 본인은 할 만큼 다 표현했으니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 충실하고 미래나 과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근데 질문자님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면 좋게 끝날 확률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굉장히 적은 거죠.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어쩌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하지만 뭔가 어쩌면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계속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 피곤하다는 카드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본인 마음에 대한 확신을 안 준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사람이 표현하는 만큼 표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서운한? 약간 피곤한? 아, 내가 뭔가 너를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과는 뭔가 대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사이가 조금 멀어져 있다 싶으면은 먼저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할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다거나 연락을 지금 주고받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름이 시작함과 동시에 감정이 폭발하듯이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후폭풍? 질문자님이 오는 후폭풍은 아마 겨울에서 봄 넘어가는 그 사이일 것 같고 이 사람은 후폭풍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직진하고 있거든요. 리딩 여기까지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후폭풍 언제 오는지 세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카드 리딩부터 보자면은 후폭풍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의 어떤 구속받는 거 아니면 뭔가 자유로운 그런 걸 추구하면서 떠났는데 어쩌면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너 옆에 있는 게 훨씬 자유로웠던 것 같아.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너가 날 편하게 대해줬었지 라고 생각하면서 후폭풍이 들어오는 경우예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하게 이거는 제외 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카드가 나와 있고 일단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생각할 때 뭔가 여유로웠대요. 너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다 잘 들어줬었지. 넌 내가
뭔가 부탁하거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다 가져다 줬어. 다 해줬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약간 오만한 말이긴 한데 질문자님이 본인이 지금 다가가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찔러보는 게 약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아무 연락도 없다면은 간을 보는 중일 수도 있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사람은 사람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에 익숙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약간 조금 속물적이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 번째 카드에 펜타클 7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풍요로운 그런 안정적인 마음을 뜻하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 카드가 지금 이 여기 카드상에서는 나는 너가 여유로워서 내가 이용해 먹어도 괜찮아. 난 너가 여유로워 보이니까 나도 조금 애타듯이 다가가 볼게. 가져가 볼게. 이런 뜻도 되거든요. 질문자님이 이 상대방한테 어떤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질문자님은 지금 상당히 여유롭고 본인이 그렇게 애써 빠르게 다가가지 않아도 충분히 잘 기다려줄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본인이 다가갔을 때 반겨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질문자님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지금 뭔가 연락을 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때나 계속 한결같이 질문자님을 그렇게 봤을 것 같고 일단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상, 연하, 동갑 이렇게 나이가 상관이 없이 그냥 생각 자체가 조금 어린 사람이고 그래서 그냥 본인 멋대로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속박하는 거, 구속하는 거 싫어하고 또 본인도 그런 거 싫어하고 하지만 내도남불이 좀 있어서 본인은 괜찮지만 너는 하면 안 돼. 이런 마음도 조금 있어요. 약간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서 나는 이것까진 괜찮아. 이것까진 허용해 줄 수 있어.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것도 있네요. 약간 애늙은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서 늙은이에? 죄송합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어린데 성숙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후폭풍이 와서 연락을 하는 시기는 확실히 겨울일 것 같고 겨울 중에서도 빠른 겨울, 그러니까 가을 후반 부분에서 겨울 초 그 사이요. 그러니까 11월 말에서 12월 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 초가 훨씬 더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에이스 오브 펜타클이 나온 걸로 봐서는 가을 후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랄까 연락도 굉장히 뻔뻔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잘 지냈어? 혹은 뭐 그냥 새벽에 술도 안 마신 상태로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그냥 보고 싶어서 라고 연락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연락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뜬금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어서 행동파라고 하죠. 뭔가 고민을 오래 하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단 행동하고 후회하는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돌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현재는 지금의 자유로운 이런 뭔가 아무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거에 조금 즐기고 있다.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에는 무조건 연락이 올 거예요. 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후폭풍이 오는지 네 번째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후폭풍이 오긴 하나 연락을 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에이스 오브 소드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후폭풍이 지금 와 있고 행동을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중간에 껴있는 이런 고민하고 고뇌하는 카드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행동을 하려다가도 스스로 제동을 거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너한테 주도권이 넘어가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너가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정말 고민이야. 보내지 말까? 라고 고민하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약간은 신중한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약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새벽 감성에 상당히 잘 휘둘릴 것 같고 생각하기보다는 행동 먼저 하는 타입 같아요. 그 앞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행동을 하고 후회하는 타입이 있고 행동을 했지만 후회하진 않고 다음 행동을 할 때 약간 피드백 정도만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전에 고민을 하긴 해요. 그냥 너가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한테 손해가 오진 않을까? 이런 정도의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좀 신중한 타입 아니에요? 라고 막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정말로 신중한 사람은 모든 상황과 어떠한 답변, 피드백들을 모든 걸 상정을 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중과는 거리가 먼 게 생각이 언제나 행동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미 연락을 보내려고 타자를 치면서 근데 이거 너가 받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지워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일단 보내고 생각해? 생각해? 이런 타입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 자체가 어린 건 아니에요. 조금 성숙도가 있고 대신에 약간 천진난만한 게 있죠. 그러니까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이 값을 하는데 약간 천진난만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생각했을 때는 질문자님이 현재 본인과 이렇게 멀어진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자님을 상당히 괴롭혔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너에게 상처를 줬어. 나 너의 마음에 칼을 꽂았어. 그래서 내가 다가가는 게 정말 옳은 일일지 나는 너무 두려워. 그냥 너한테는 내가 다가가지 않는 거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게 보이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뭔가 지금 현재 아무런 연락도 닿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연락을 오는 시기는 상당히 뒤로 밀릴 거고 만약에 아주 가끔이라도 이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행동에 옮길 거예요. 다시 재회를 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나 어떤 멘트, 어떠한 연락, 아니면 만난다는 거, 만남이라던가 뭐 전화 이런 것들을 상당히 빠르게 옮길 것 같은데 그거는 이분과 질문자님이 연락을 평소에 했느냐 마느냐로 결정될 것 같아요. 연락을 평소에 했는지는 전 잘 몰라요. 이건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개인 상담을 하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모든 가능성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한다 하면은 이 사람 감정을 쥐고 흔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두 번째 카드에 소드 3번이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 이미 너한테 내 모든 주도권을 맡겼어. 나 이미 너한테 이미 졌어. 너가 하자는 대로 하겠지. 너가 하라는 대로 하겠지.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만약에 먼저 이 상대방한테 뭐 해? 혹은 잘 지냈어? 혹은 그냥 너가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했을 때 냅다 낚일 거예요. 아주 월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는 선생님 저는요 이 사람과 빠른 진도를 원해요 하면 먼저 연락을 하시고 아니에요 저는 뭔가 그 사람이 좀 더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뭔가 저희 상황이 좀 더 나은 상황이 되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기다리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행동하려고 칼을 뽑았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신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올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높고 만약에 먼저 연락을 하신다고 해도 반응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만약에 연락을 온다고 하면은 가을, 무조건 가을. 이거는 뭐 다른 계절이 낄 그게 아니에요. 가을, 여름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8월 말이죠. 9월 초쯤이죠. 그러니까 9월 중순쯤에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